안녕하세요. 두보 재건축 추진위원장 신진호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두보 블럭을 소규모로 재건축했을 때의 사업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H에서 두보 연립만 가로주택을 진행했을 시의 사업성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신속 사업성 분석을 한 거가 있고요. SH에서 두보와 인접한 동측, 남측 두보 블럭 사업성 분석을 한 거가 작년 11월에 있었고요. 세 번째로 SH에서도 두보 연립만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나오는지 올 1월에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LH에서 두보만 진행을 했었을 시의 사업성인데요. 계단실형이 있고 복도형이 있습니다. 복도형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공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366호로 임대 비율을 25%까지 올리는 대신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2평형으로 매우 작은 평수이고요. 계단실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5호로 두보 연립이 213세대인데 사실상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59제곱미터형과 44제곱미터형으로 30평대는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용적률을 보시면은 첫 번째 계단실형 같은 경우는 임대를 10%만 넣어서 용적률 혜택을 보지 못하는 150% 미만으로 맞춘 142%였고 임대 비율을 25%로 올린 것은 200% 내의 한도인데 167%이고 건폐율은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40%가 최대 건폐율인데요. 거기에 지금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두보가 사실 5개 동이 이 왼쪽 땅에 있는데 거의 밀집도가 동일합니다.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요. 복도형 같은 경우는 이쪽을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함으로써 세대수를 늘리고자 노력한 설계로 보이고 비례율이 사실 100%에 못 미치는 비례율이 나오고요. 20평 기준으로 1억 2,800만원의 분담금, 복도형 같은 경우는 1억 2,600만원. 금액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단실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H에서 두보와 두보 동측과 두보 남측을 합쳐서 사업성 분석을 한 것이고요. 가장 좋은 사업성 분석이었습니다. 세대수도 많이 나오고 땅이 넓어지고 정형화될수록 더 효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그런 사업성 분석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기계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늘어났고 동간 간격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설계를 사실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을 때의 용적률이 174%였고요. 건폐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지구의 최대 건폐율인 40%로 맞췄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상 5층 그리고 지하 2층 지하 2층은 아마도 주차장이나 상가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수는 총 400세대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설계를 하게 되니 평형이 50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큰 평수가 100개가 나왔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동간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이거보다 낮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분담금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분담금은 대지 지분이 20평인 세대를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였고요. 50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 6,500만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억 3,100만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6억 1,422만원. 매우 싼 금액이기는 하고요. 추가 분담금을 계산을 해보면 50제곱미터 5천만원, 59제곱미터 1억 1,800만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약 3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를 봤었을 때는 용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은 더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SH에서 두보만 했을 경우를 신속사업성 분석을 했는데요. 용적률은 아까보다 훨씬 낮죠. 평수 자체도 50, 59, 74로 84를 뽑았었는데
실사로 이게 작아졌습니다. 두보와 동측 남측을 합쳐서 했을 때는 비례율이 97%로 두보만 했을 때는 68%로 이렇게 낮아지는 결과가 있고, 오늘은 두보 블럭을 소규모로 진행했을 시의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복합사업, 그러니까 넓은 영역으로 등촌 이동을 진행했을 시와 비교를 해보자라면은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분담금을 낮춰주겠다라고 국가에서 말을 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종상향 용적률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개선되어서 분담금이 낮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때는 분담금이 이 정도였어요. 복합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50제곱미터는 3,600만원, 59제곱미터는 8천만원, 84제곱미터는 2억 1천만원으로 분담금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5층으로 밖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등촌 이동을 넓은 영역으로 묶어서 진행을 한다라면은 1600세대의 층수도 15층이나 혹은 20층 이상으로도 층수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두보 블럭뿐만 아니라 두보와 인접한 1종 블럭들, 그리고 2종 블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용적률이나 종상향의 혜택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노후도가 또 문제가 되실 수도 있어요. 두보 블럭의 노후도가 거의 90% 가까이가 나오기 때문에 두보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면 두보 블럭도 이익을 보시고, 인근의 1종 분들과 2종 분들도 노후도를 평균을 내서 노후도를 만족시키면서 사업성도 개선시킬 수 있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